44과에서 배울 내용은 일이 A하고 절이 B하다. 즉, 반복되는 동작을 강조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左右右左 왼 좌고요. 右 오른 우자죠. 따라서 左 A, 右 B 하면은 왼쪽으로는 A하고 오른쪽으로는 B 한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하고 B 하다, 즉 반복하여 강조를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동작의 반복을 통한 강조이기 때문에 左 A, 右 B, A와 B에 놓이는 동사는 같거나 또는 비슷한 의미의 동사들이 오게 됩니다. 예문 보시죠. 我高兴地左拥右抱了他. 다시 한번. 我高兴地左拥右抱了他. 따라 읽어봅니다. 拥抱 拥抱 용이라는 단어는 왼편에 手 그리고 抱 역시 왼편에 手 손수변이 오죠. 따라서 손과 관련된 동사가 되는 겁니다. 안을 옹, 안을 포, 그래서 옹포. 그런데 중국어의 단어들은 한국어와 뜻이 같지만 순서가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옹포 바꾸면 포옹이 되는 거죠. 포옹, 우리 영어로 hug 많이 쓰죠. 껴안다, 안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我高兴的 나는 기쁜 정도가 왼편으로는 안고 오른편으로도 안았다. 누구를? 그녀를. 따라서 나는 기뻐서 기쁜 나머지 이리 안고 저리 안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女儿左盼右望妈妈赶快回来给她买个冰淇淋. 다시 한번. 女儿左盼右望妈妈赶快回来给她买个冰淇淋. 女儿 딸은 왼쪽으로는 판, 왼편에 보면 무, 눈목자가 있죠. 따라서 판은 뭐와 관련된 단어다? 눈목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펀, 분자가 발음을 제공한 싱성, 형성 문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판이 바라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왕 역시 바랄 망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비슷한 단어로서 짝수를 맞춰준 경우가 됩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판왕, 판왕, 기대하다, 바라다, 고대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女儿, 딸은 이리 바라고 저리 바래요. 뭐를? 마마, 엄마가 赶快回来, 서둘러서 돌아와.
따라 읽어보시죠. 깐쿠아이, 깐쿠아이. 이 깐이란 단어 기억하십니까? 우리 건 그리고 깐 그리고 차오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었죠? 건이란 단어는 누가 앞서가거나 뒤처지는 게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따라서 같이 간다는 뜻이죠. 바로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가 뭐였어요? 우어건니, 나와 너. 우어건니는 나와 너 중에 누가 높거나 낮고 누가 앞서거나 뒤처지는 게 아니라 동등한 거죠. 건이 그 뜻입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시켜서 동격을 나타내는 뭐뭐와 과가 생겨난 거죠. 까는 뒤처져 있던 것이 거리를 좁혀서 따라가는 거라 그랬죠. 차오는 따라잡은 다음에 넘어서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깐쿠아이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쿠아이 빠르게. 따라서 깐쿠아이가 서두르다는 뜻이 되겠죠. 같은 단어 뭐가 있죠? 따라 읽어봅니다. 깐진, 깐진, 깐진에서 찌는 역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뭐가 있어요? 실사, 스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우리는 실과 관련된 이미지 특징을 찾아내야 합니다. 실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꼬맬 때, 묶는 데 쓰는 거죠. 그럼 묶는다는 건 무슨 뜻이었어요? 넓었던 공간이 땡기면서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시간 간격 역시 줄어든다는 의미로서 이 찐을 쓴 겁니다. 즉, 깐진 하면은 긴박함을 따라간다, 쫓아간다니까 시간적으로 텀이 좁은 걸 얘기하죠. 역시 서둘러서가 되는 겁니다. 따라 읽습니다. 깐쿠아이, 깐진. 하지만 이 두 단어 역시 모두 서두르다, 서두르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라는 부사어로 만들어주려면 사실상 이 뜨어가 모두 필요한 거죠. 하지만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뜨어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깐쿠아이더, 깐진더라고도 표현하지만 줄여서 깐쿠아이, 깐진이라고도 쓰게 되는 겁니다. 서둘러서 회라이 돌아와 게이타 그녀에게 마이 사주기를 바라는 거죠. 뭐를? 수사가 와야 하는데 양사만 있네요. 그렇죠. 이때는 수사 이가 생략된 거죠. 이거 빙치린 따라 읽어봅니다. 빙치린 이 단어는 먼저 공개를 하자면 바로 우아이라이위 외래어가 됩니다. 그런데 중국어에 있어서 외래어를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바로 의역입니다. 이것은 외래어의 뜻을 한자로 바꾸는 경우였죠. 두 번째, 인이 음역입니다. 즉 발음을 흉내내서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반반 섞어서라고 했죠. 삥, 얼음 빙자예요. 얼음은 영어로 뭐예요? 다 아시다시피 아이스. 다음 지린. 이거는 인이 음역입니다. 바로
크림을 음역한 거예요. 따라서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는 빙을 써준 거고 크림은 7인이라고 음역을 한 짬뽕 외래어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주 A, 이어 B 왼편으로는 A하고 오른편으로는 B 한다니까 반복해서 한다,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강조를 나타내는 구문이라고 했는데 이 주어는 또 다른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동사죠. 좌우하다.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教育能左右一个人的命运。教育能左右一个人的命运. 교육은 한 사람의命运, 명운입니다. 요새는 명운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는 주로 운명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교육은 한 사람의 명운, 운명을 左右, 좌우할 수 있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우리나라에서 쓰죠. 좌우, 정도. 영어로 얘기하면 more or less 이런 개념이 될 겁니다. 즉, 길이, 무게, 부피, 나이 등 숫자로 이루어진 단위 뒤에 붙어서 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많을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我的个子大概1.75米左右。我的个子大概1.75米左右。 따라 읽어보시죠. 个子个子 먼저 이 단어는 성조가 두 개라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개별적이다. 하나의 개체다라고 할 때 개는 끄. 그래서 이런 단어들 따라 읽어보시죠. 个别, 个体, 个体, 개별, 개체라는 표현을 쓸 땐 반드시 사성, 个라고 발음합니다. 반면에 양사로 쓰일 때 이 표현은 一个가 아니라 一个 경성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또 하나, 여기에서 즈는 원래는 즈, 삼성으로 발음되어 아들자의 의미를 지니지요. 하지만 즈 또는 얼 이렇게 본래의 성조를 잃어버리고 경성 처리될 때는 뭐였어요? 한 글자 단어의 뒤에 붙어서 짝수를 만들어주는 단순 전미서로 쓰이는 경우라 그랬죠? 이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키, 덩치라는 표현을 쓸 때는 个子 라고 발음해야 하는 것입니다. 我的个子, 나의 키, 나의 덩치는 大概, 대개, 대략 1미, 1m. 여기서 미 역시 外来语, 외래어죠. 바로 미터를 갖다가 음역한 외래어가 되는 겁니다.
이미 1m 75를 보통 이렇게 소수점이니까, 그쵸? 1m 75는 보통 1.75잖아요. 우린 1.75라고 안 하죠? 따라서 중국어도 이미 75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左右 정도이다. 즉 정확하게 1m 75가 아니라 1m 75보다 모자랄 수도 있고 좀 더 클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4과 설명을 마쳤고요. 잠시 후에 연습 문제 2번씩 읽어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 45, 46, 44, 45, 46, 47과는 설명하는 내용이 짧고 제시된 예문도 많지 않기 때문에 후에 47과가 끝난 다음에 5문제로 통합해서 팅리 듣기 평가를 실시합니다.